방송 아니 잠방을 하고 있는 한 남자. 그때 이곳으로 들어오는 한 할머니. 전기세 1원도 못 버는 주제에 잠만 자는 방송. 그거 왜 봐? 나? 몇 살이냐고? 노인으로 보이는 그녀의 나이는 25살.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혜자. 올해로 25입니다. 네, 25살의 대학생인 혜자. 나는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25의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혜자는 지금 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에게 이 바닷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5살 때였나? 바로 여기서 이 시계를 주었기 때문이죠. 혜자가 주운 시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때 혜자를 괴롭히던 오빠 영수. 그런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김혜자 받아라! 바닷가에서 우연히 손에 넣은 그 시계는 다름 아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시계였습니다. 암튼 그 놀라운 시계를 손에 넣은 난 마치 신이라도 된 듯 흥분했습니다. 어린 혜자에게 이 시계는 인생의 치트키나 다름이 없었죠. 아침에 5분 더 자기 위해, 쪽지 시험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그렇게 시계를 원하는 대로 썼던 혜자. 이번 장 누구야? 혜자야. 하지만 시간을 돌린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습니다. 되돌린 시간만큼 더 빨리 가버리는 나의 시간. 그만큼 혜자의 시간은 빨리 흘러갔고 결국 난 더 이상 시계의 힘을 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시계 사용을 그만하기로 했죠. 하지만 항상 인생이란 어느 방향으로든 굴러가게 되어 있었고 야, 김혜자, 어디 가냐?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 그 목소리 예쁜 동생? 꿈을 찾는 시기였던 혜자는 TBC 장원주 아나운서 목소리 닮았는데. 나 장원주 아나운서가 이상형인데. 풋풋한 마음과 함께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알립니다. 지난번 국문학과 체육대회 때 돼지잡기 게임 상품으로 받은 새끼 돼지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왔던 혜자가 지금 하는 일은 대학교 내 방송국 아나운서가 전부였죠. 뭐 먹고 살래 혜자야. 그러던 중 MT를 가게 되는 혜자. 그래도 다행이다. 너라도 있어서. 나 혼자 노땅일 줄 알고 엄청 걱정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화석 학번인 혜자보다 높은 학번의 선배도 함께 있었죠. 어? 그때 저기 진짜 노땅 온다. 전군 기자하러 간다더니 중동에서 막노동했냐? 한때 혜자가 짝사랑했던 선배가 다가옵니다. 잘 지냈어? 네. 저 학원대 이준호 아니야? 그런데 그곳에는 이준하라고. 아, 얘 알아. 그냥 응시만 하면 아나운서로 쭉 뽑아주겠다는 방송국이 줄 섰다며? 근데 기자한테. 이미 유명한 인기인 준하가 오게 되고 그리고 얘는 내 기수 후배 김혜자. 얘도 아나운서지만. 그렇게 준하와 처음 인사하게 되는 혜자. 곧 이어지는 술자리. 선배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 잔만 더 하자. 어? 앉아. 혜자는 준하와 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럼 바로 앙골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래도. 거기에요 신혼집이. 이미 결혼한 그가 신혼차 앙골라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앙골라는 취재차. 혜자 너도 알겠지만 내전 중이잖아. 거기. 그거 뉴스에서 봤는데.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실수가 되어버리고 말죠. 조금 뒤 저기 갑작스레 말을 거는 준하.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그거 진실을 전하고 그럼 기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녀의 꿈에 대한 진지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기자는 아무래도 폼이 안 난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혜자. 혹시 현장은 나가본 적 있어요? 직접 현장 나가서 자기가 이글 기사 작성해 본 적은 있어요? 현장의 온도 느껴본 적 있어요? 문서로 말고 피부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준하의 질문은 혜자의 노력에 대한 물음이었고 그래도 스스로한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혜자는 정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김혜자 그만으로 너. 그렇게 다음 날 오늘 데모하는데 미용실에서도 대표를 한 명은 나와야지. 미용실을 하는 혜자의 어머니는 데모에 나오라는 말을 듣는데요. 아유 알았어요. 내가 이거 커트 마무리하고 나갈게요. 우리야 혜자가 나오면 더 좋지. 아유 아무리 그래도 애를. 난 괜찮아. 바람 쐴 겸 갔다 올게. 어머니 대신 나가기로 하는 혜자. 자곡동 주민 합의 없이는 건설도 없다. 그런데 그때 보이는 준하. 할머니 죄송한데 여기 이쪽 이렇게 잠깐만 여기 잠깐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죄송. 피하려 했지만 결국 마주치게 되고 취재하러 왔으면 취재하세요. 뭐, 이런 거는 그쪽이 말한 현장이랑 거리가 좀 먼 건가? 이분들한텐 이것도 역사가 바뀌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 상황을 한심하게 느낄까 봐 데모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쪽이 그때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었어요. 나도 느끼고 있었던 거 그쪽이 새삼스레 쿡쿡 찔러줘서 내가 한층 쓰레기 같고 싫어졌어요. 그런데 준아야, 밥 먹었니? 우리 손주라우. 준하는 그저 할머니를 보러 왔던 것이었죠. 정부는 집값 하락 대책을 마련하라. 얼마 뒤 아, 네 선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혜자는 MT에서 봤던 여자 선배의 소개로 일을 나가게 됩니다. 선배, 이런 데도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국? 하지만 더빙이란 게 에러 영화. 그 일은 혜자가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고 아나운서 지원한다 그러더니 원서 한 군데도 안 냈다면서. 너 그럼 뭘로 돈 벌 생각인데? 그래, 너 목소리 좋아. 근데 아나운서 할 만큼은 아니야. 어정쩡한 안내 멘트 녹음 알바보다 이게 금액은 더 좋다 너. 혜자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락합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안 되나?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면 좀 힘들 수 제가요? 저 완전 쓰레기였어요. 그렇게 녹음을 마치고 온 혜자. 하지만 복잡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고 그래, 우동에다가 소주 반 병만 딱 먹고 오면 다 잊을 수 있어. 술을 마시기로 합니다. 사장님 소주 하나랑 우동 하나만 주세요. 그곳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는 준하와 혜자. 그 기저희망생? 그리고 다소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도망가고 아빠는 뭐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인간인데. 그래도 그쪽은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시간을 돌려서 막 그때 돌아가고 싶어요. 막 가서 너 아나운서 하지 마! 막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뭘 하고 싶은데요? 할머니한테는 안 가요. 다시는 나 같은 놈 떠맡아서 지옥같이 살기는 안 할 거예요. 준하의 진심을 들은 혜자는 너무 애틋해. 마음이 아파왔고 내가 특별히 큰 맘 없고 너에게만 내 기회를 줄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려 하는데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 한번 해봐요 진짜. 진짜지? 그렇게 시간을 되돌리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는 혜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 하지만 혜자는 그 이후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요. 머리는 괜찮냐? 머리가 왜 깨진 줄은 알고? 너 나중에 딴말할 게 없기다. 그때 사실은 시간을 돌리기는커녕 스댕 그릇에 머리를 맞고 그대로 기절했던 것이죠. 운전도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네. 회장. 그렇게 모든 기억이 떠오른 혜자. 아, 미친년. 하지만 우리의 준하는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고마웠어요. 날 위해서 시간을 돌려준다고 했던 거. 오히려 그렇게 말해준 혜자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준하. 스스로를 사랑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좀 관대해지니까. 그럼 관대해지기 실천의 일환으로 말 놓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친해져 갔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왜 그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아버지.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트럭에 받쳤습니다. 아마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던데. 수술 후 들려오는 소식에 혜자에게는 마지막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혜자는 여보, 나 갔다 올게. 사고를 당하기 전 시점으로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사고를 막는 데 실패하고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수십 번 그때의 상황을 반복하지만 아버지를 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떻게든 꼭 구해야 하는 사람이야. 근데 구할 수가 없어. 혜자야, 네가 얘기했잖아. 꼭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 혜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그래야 되는 사람이면
몇 번을 시도해서라도 구할 거야. 준하였죠. 나 그 소리가 듣고 싶었었나 봐. 그렇게 다시 그 시점을 반복하는 혜자. 하나, 둘. 드디어 첫 번째 고비를 넘고 혜자는 다시 아버지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아빠도 아니고 왜 그래? 절뚝거리는 아버지의 다리와 함께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 바뀌어 있는 혜자의 얼굴. 우리 집에 가. 아빠도 엄마도 그대로 된다. 나만 왜 이렇게 된 거야? 오빠도 그대로. 시간을 수천 번 돌린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아니야. 하면 돼. 돌리면 돼. 하지만 멈추어 버린 시계. 못 고쳐요 이거. 시계는 다시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혜자는 지금 자신의 외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랫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혜자. 그리고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혜자는 이 모습으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혜자의 신발을 맞게 되는 준하. 그런다고 안 죽어요. 그냥 골반이 나가든 척추가 나가든 평생 누워 계실 거고 가족들은 그런 할머니 똥오줌 평생 받아내면 고생만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세요. 준하는 사실 얼마 전 왜 보일러 키라고 했잖아. 밤에 춥다고. 할머니, 혜자가 집에 틀어박혀 있을 시점 할머니를 잃었습니다. 사시는 날까지 사시는 게 가족들 편히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이지만 가혹한 준하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혜자. 오늘은 진짜 비가 올라나. 너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에 지금 상황이 더 아프게 다가왔고 술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준하 또한 그곳으로 오고 넌 뭔 일인데? 뭔 일이길래 술만 마시는데? 뭔 일이든 네가 나만큼 괴롭겠냐? 딱 죽고 싶던 사람 죽지도 못하게 해놓고 너 왜 죽을 상을 하고 앉았냐고. 혜자는 자신만큼이나 힘들어하는 준하를 보고 감정이 북받칩니다. 뭐가 힘든데? 그렇게 다시 방에 틀어박히는 혜자. 어머니는 그런 혜자를 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너 왜 만두 안 먹어? 왜? 너 김치만두만 주면 평생 그냥 갇혀 있겠다 그러더니 왜 안 먹느냐고 왜? 나와. 혜자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궁금하긴 했었어. 매번 여기 오는 할머니들 보면서 늙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이렇게 생겼네. 엄마보다 먼저 늙어버린 딸.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늙어버린 나를 가족들에게 평생 포기할 수는 없다. 떠나기로 결심하는 혜자. 1시간 뒤에 출발하는 거 있는데 그걸로 드릴까요? 네. 하지만 곧 내 가방! 혜자는 가방을 잃어버리게 되고 요만한 게 손가락 이렇게 드는 거 선거 가방이에요. 경찰서로 향합니다. 저희가 찾게 되면은 네. 집으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돼요. 저 댁이 어디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오길 결심한 혜자는 순순히 말할 수 없었고 어머니 손 좀 줘보세요. 경찰들은 지문 인식으로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요. 내가 경찰 30년 하면서 별의별 놈들 다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머니 내가 인정! 그때 잽싼 경찰들에 의해 지문을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웬일이래? 할머니의 죽음 전에도 매일 돈만 뜯어가고 인간 말종이나 다름없던 아버지 관련 일로 경찰서에 들른 준하. 할머니, 지문 조회가 안 돼서 딱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아 진짜 집 없다니까 그러시네. 저희 동네 사세요, 그 할머니. 혜자는 뜻밖의 위기와 마주하는데요. 아니거든요. 저 차고기동 안 살거든요. 지난번에 포장마차에서 제 뒤통수 때리셨잖아요.
더 반박할 수는 없었죠. 여기가 사시는 동네 맞으시죠? 그런데 그때 아저씨 저 할머니 좀 찾아주세요. 엉엉 울며 다가오는 영수. 키는 조그만하고 눈은 이 할머니랑 눈이 똑같네. 그렇게 혜자는 영수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야, 너 내 박스 가져가. 줘. 여름에 입으면 시원하고 편하단 말이야. 아펴, 미쳤냐? 내 동생 하루 종일 생쇼하느라고 힘들었다며. 업어줄게. 영수의 등을 빌려 집으로 온 혜자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아빠, 엄마. 늙어버린 뒤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 섭니다. 아나운서 되면 집안 빚도 갚아드리고 아빠 차도 바꿔드리고 엄마 미용실도 2층으로 쥐어드리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대신 빨래나 밥이나 청소 같은 거 그런 건 제가 도울게요. 그런 혜자의 말은 지금의 자신으로 다시 삶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이었죠. 아, 일어났네. 이젠 자꾸 일찍 깨져. 잠도 안 오길래 겸사겸사.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야. 아빠, 나 샴푸 하는데 거품이 안 나는 거야. 이상하다. 자꾸 짜도 보니까 린스야. 아유 참나 기가 막혀.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머리 말리는데 얼마 안 걸려. 늙으니까 숱도 줄었나 봐. 그런 혜자를 보며 아직 착잡한 듯했죠. 오늘 잠깐 나갔다 오자. 혜자는 아버지와 함께 안경점에 갑니다. 근데 이거 테만 좀 바꿀 수 없나? 여기 너무 노티나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뒤집어서. 네, 그거요.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보며 아빠 속상해? 나 안경 쓰는 거 괜찮은데. 웃으며 다가가는 혜자. 아빠 내가 낯설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빠한테도 잘할 거. 근데 받아들이기로 했어. 나한테 소중한 걸 되찾기 위해선 겪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소중한 게 뭔데? 비밀. 혜자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받아들였죠. 이제 택시는 안 하지? 경비일 하잖아. 다리는 좀 닦고 하지. 병원에 꼭 다녀야 해. 그리고 혜자에게는 해결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아까 현주 왔다 갔더라. 현주와 상은 혜자의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혜자가 여행 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지금 혜자는 외국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야.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지. 혜자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친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하와 다시 마주치는 혜자. 저기 미용실 집에 살아요. 행복 미용실. 그래,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혜자는 그가 자신의 행방에 대해 물어주길 바랐지만 준하는 혜자를 찾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죠. 그놈도 나 안 찾고 혼자 잘 사는데 내가 뭐하라. 그때 혜자는 준하를 보게 되고 그의 집 앞까지 가게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밥 줄게. 준하의 집에는 얼마 전 스스로 그의 집으로 들어와 준하가 돌보게 된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 댕댕이 우리 버프리하고 많이 닮았다. 바풀이는 혜자가 키우던 강아지입니다. 아빠, 나 우리 바프리랑 똑같이 생긴 개 봤다? 하지만 아빠, 바프리 어디 갔어? 잠깐 줄 풀어둔 사이에 집을 나가버렸어. 바풀이는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았고 혜자는 준하의 집 강아지가 바풀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프라, 해피야, 바프라. 이름에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바풀이가 분명했죠. 많이 서운했구나 우리 바풀이. 하지만 바풀이는 혜자를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늙어서 사람도 몰라보는데 걔라고 오죽할까? 걔는 냄새는 알아보는데. 늙어버린 자신의 냄새를 못 구분하는 건가 싶은 혜자. 이거다. 25살의 냄새. 이전에 준하와 술을 마셨을 때 입었던 옷을 찾아냅니다. 내 그 옷이네. 기억하려나? 혜자는 혹시 준하도 자신을 기억해낼까 싶은 기대를 가지죠.
어때? 이제 좀 기억이 나니? 똥 밟았어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보라, 언니야. 이거 기억하지? 나는 이게 추억이 많은 옷이라 얘가 이 옷을 좋아해. 밥풀이도 여전히 한결같은 태도였죠. 저 출근해야 되는데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고. 이 일을 친구 상은에게 상담하는 혜자. 그리고 나 가끔은 밥풀이랑 밖에서도 잤다. 그거네. 어? 내가 봤을 때 넌 그때 항상 꽐라였지 싶다. 밥풀아. 그녀로부터 답을 찾아내죠. 밥풀아, 언니 술 냄새 기억하지? 그렇게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며 다시 찾아오는데요. 언제까지 오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죠. 걔를 풀어놓고 이름 불러서 누구한테 오는지. 준하는 마지막 방법을 제안하고 하나. 좀 치사한 방법을 쓰지만 밥풀이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우리 늙고 변해서도 넌 난 줄 알았어야지. 그런 혜자를 보며 동네 주민인 줄 몰랐네요. 준하는 자신이 알던 혜자가 떠오르죠. 혜자는 밥풀이를 데려오지 못했고 조금 뒤 아버지가 준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순순히 내줘. 밥풀이를 데려오는 아버지. 우리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다더라. 밥풀아, 이제 언니랑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우리가 고추가 있어. 뭐? 언니라고 그랬잖아. 강아지는 사실 밥풀이가 아니었죠. 너 절대 혜자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리고 혜자도 잘 지내던데 둘이 괜히 데리고 왔나? 내심 준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도 없나? 다시 준하의 집을 찾아오는 혜자. 할머니. 혜자는 아직 준하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렇게 혜자는 돌아가셨어, 어떡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고 그때 집에 준하의 아버지가 들어오고 혜자가 숨은 사이 돈을 찾는 듯했고 준하도 집으로 들어옵니다. 어디다 놨어? 뭘? 아, 뭐긴 뭐야. 부험금 깨끗하게 나눠갖고 빠이빠이 하자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 오늘은 준하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날이고 고인 앞에서 험한 꼴 보이지 말고 잘 해결해 보자고. 아들 가요. 조심해 가쇼. 혜자는 그런 준하의 상황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숨어 있었음을 들켜버리는 혜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을 좀 갖고 왔었는데. 하세요. 혜자는 늘 가던 술집으로 향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그럼 준하 혼자 된 거야? 곧 준하도 그곳으로 옵니다. 밥풀인 잘 지내. 다행이네요. 보기보다 정이 많은 스타일인가 봐. 저를 언제 보셨다고? 이래저래 많이 봤지. 늙어버리기 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혜자. 저기 혹시 저 동네 위 끝자락에 행복 미용실이라고 하나? 알죠. 거기 왜 딸 하나 있었잖아. 근데 할머니랑 혜자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준하는 늙은 그녀를 만난 후 처음으로 혜자의 이름을 꺼내고 혜자. 이모 할머니야. 그럼에도 혜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히 말할 수 없었죠. 네. 그게 끝이야? 놀라야 돼요? 얘가 소시오패스인가? 그렇게 감동 없는 정체 밝히기가 끝난 후 늙어서도 술 처먹고 늦잠을. 다음날 아버지의 도시락을 주러 향하는 혜자. 드시라. 다른 반찬 싸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하러 와? 하지만 아버지는 바빴고 이따 먹을게. 너 멸치만 안 먹으려고 그러지? 지금 수자 시간이라 나가봐야 돼. 일단 집에 가 있어. 혜자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내가 실수라 그러잖아. 어? 다음번엔 좀 조심해 주십사. 야, 정신 상태가 썩었네. 그런데 폭언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고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당신들 나눠 갖는 거 아니야? 우리는 공짜로 일해 주는 거고. 캥기지? 말해봐. 말해봐 그냥. 회사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혜자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누군데 나서요? 엄마인데요. 이 사람이 이 경비 아저씨 엄마.
스스로 딸이 아닌 엄마라며 나서는 혜자. 철민이도 엄마 앞에서 그렇게 딴 사람한테 야좀 맞으면 기분 좋겠어? 좋겠냐고요? 혜자는 그렇게 아버지를 지켜냅니다. 아까 그 젊은 놈이 난리친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래도 내가 엄마라고 그런 건지 못 봐야지, 그치? 든든했어. 내 편 들어줬어. 그리고 함께 술집으로 향하게 되고 오늘 소주 한잔 해야겠다. 안주 뭘로 시킬까? 안주 있다, 아빠. 아버지는 최근 혜자가 아버지의 다리를 위해 계속 도시락에 넣어줬지만 항상 남겨왔던 멸치를 꺼냅니다. 멸치가 뼈에 좋다네. 사고 이후 혜자를 서먹하고 멀게 느끼던 아버지는 다시 마음을 여는 듯하죠. 며칠 뒤 아 근데 여기 늘 계시던 그 삼천사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홍보관 가셨겠지. 홍보관이면 물건 팔고 막 사기치고 그런 데 아니야. 홍보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혜자. 어르신도 한번 가보세요. 재밌대요. 난 됐어요. 그래도 어르신이 그렇게라도 어딜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하러 올 시간이 있지. 진짜 숨이 콱콱 막혀. 혜자는 그 이야기에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슬쩍 나가보는데요. 할머니는 안 타요? 아이 괜찮아요. 처음에 다 그래요. 타세요. 타실 거면은 할머니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홍보관에 가보기로 하는 혜자. 혜자는 그냥 가려고 하지만 누님들 안녕하세요. 현재 홍보관의 마스코트.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는 준하였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기자가 돼도 벌써 됐을 텐데 기자를 꿈꿨고 가능성까지 있던 준하가 여기 왜 있냐고. 이곳에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죠. 여기 또래분들하고 계시니까 좋으시죠? 안 좋아요. 홍보관 대표이자 준하를 이 일로 연결시켜준 휘원은 혜자를 가입시키려 하는데요. 알겠는데요. 다음에 올게요. 아니 그러면은 딱 하루만 있어 보시면 되겠다. 아까 보셨죠? 우리 그 효도원 마스코트 이준하 팀장. 그 요새 말로 그 친구 매력이 쩔어요, 쩔어. 혜자는 준하 걱정에 하루만 있어 보기로 합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잠입 취재? 노인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홍보관의 비리를 파헤친다? 타당한 이유를 떠올려내는 혜자. 그래, 도와준다. 내가 너랑 전략적인 한편이 되어주마. 저기 나 알지? 혜자 친척 잠입 취재에 나온 거야. 노인 대상 사기 뭐 그런 거. 혜자는 준하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아, 어르신.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저 여기 잠입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기자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척하는 준하. 진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왜? 여기 좋아요. 준하가 진짜 여기 직원이라고? 심지어 준하는 일 잘하는 직원인데요. 자, 그럼 이 뼈에 가장 중요한 게 칼슘. 예, 맞습니다. 칼슘의 액기스만 모아놓는 게 기술이거든. 열심히 물건을 파는 홍보관 사람들 사이 그런데 어르신들 이거 안 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며 등장하는 준하. 아 그걸 팔아야 월급도 받고 그런 거 아니요? 그냥 저희가 어렵고 말지 물건 사셨다가 이거 갚으시려면 어르신들이 어렵잖아요. 괜찮다는 말로 신뢰를 사고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효도원에 오셔서 같이 운동하고 즐겁게 웃고 그러시면 이 약의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까지. 좀 하나 주세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물건을 사갔고 뭔 소리를 꼬셔봐라. 절대 안 산다. 월요일에 또 봬요. 혜자도 하나 장만하고 맙니다. 엄마 찬스 써야겠다. 돈 없는 혜자는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야 했는데요. 엄마의 25살 먹은 딸이 왜? 아우 여기 손이 자꾸 갈라져 갖고. 미용실 일 때문에 손이 다 갈라진 어머니. 야 근데 뭐라 그랬어? 이제부터 잘한다고. 혜자는 그런 어머니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죠. 대신 직접 돈을 벌어보려 하는데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 하나만 주세요. 계란 하나는 안 팔아요. 진짜 중요한 일 때문에 그래. 하나만 주세요. 힘을 내기 위해 계란 하나를 얻어먹고 이 계란이야. 신문에서 본 콜센터로 향합니다. 네, 할아버지. 지금 은행에서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그 현금 2천만 원 가지고 집으로 가세요. 하지만 어딜 봐도 수상한 이곳.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게 불법이 여기 있겠어요? 네? 잡혀가지.
타이밍 맞춰 경찰들이 등장하고 2년 걸릴 거야. 재무제표 잘 관리하고. 혜자도 그대로 유턴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데요. 거기 어머니! 갑자기 계란 장수가 다가와 계란 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그래, 이 계란이야. 그 계란을 위해서 태어나신 목소리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녹음하게 해달라고 하죠. 얼마나 줄 건데요? 기본급은 적어요. 계란 팔고 순수익의 10%. 기본급을 올려주시든가 수익의 25%. 20 갑시다. 그렇게 딜을 한 뒤 계란이 왔어요.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혜자의 목소리는 계란의 마스코트가 됩니다. 다음 날 홍보관에 가는 혜자. 드세요. 됐어요. 전 하나 더 뽑으면 돼요. 드세요. 아, 됐다니까요. 홍보관에는 일명 샤넬 할머니라 불리는 까칠한 할머니가 있는데요. 혜자는 그녀와 준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거 우리 아들한테 좀 붙여줘. LA에 계신 아드님 말씀이시죠? 주소는 지난번이랑 똑같은 대로요. 그녀의 아들에게 매번 약을 보내주고 있던 준하. 고마워 매번. 하지만 부탁 좀 할게. 지난번 홍삼도 잘 갔나 몰라. 준하가 보낸다 말한 물건들은 모두 창고에 쌓여 있었고 그거 샤넬 할머니 아들한테 보낸다는 약 아니야? 붙일 거예요. 한 번에 붙여야 싸니까. 내가 다 붙일 거야. 그거 못 붙여요. 붙이긴 안 붙이는 거지. 그런데 주소를 몰라요, 그 아드님. 그 아들 없어요. 그녀의 아들은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겨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였고 기브앤 테이크.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아드님 생각이 행복하시고 전 돈 벌어서 좋고. 준하는 아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죠. 내가 다 말할 거야. 그래서 너 여기 못 다니게 할 거라고. 다 얘기하세요. 앞으로 할머니나 이런 데 오지 마세요. 하나. 하지만 둘은 술집에서 다시 마주합니다. 안주가 바뀌었네. 돈 좀 버셨나 봐. 보고 싶대. 혜자는 친척이라는 이름을 빌려 혜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떠나기 싫어했어. 혜자도. 너 진짜 안 돼서. 독일에서 돌아오면 우리 혜자가 많이 속상해 하겠네. 하지만 준하는 독일에 있는 김혜자한테 전해주세요. 저 그 친구랑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친 것뿐이고요. 한국에 오든 말든 속상해 하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니라고 전해주세요. 할머니도 더 이상 저 좀 궁금해하지 말아주실래요? 차갑게 혜자 속 두 사람을 밀어냅니다. 낯설고 무서운 얼굴.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혜자는 영수가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과 마주했습니다. 나? 몇 살이냐고? 25살. 그리고 다음 날 몇 개나 터졌을라나. 말 저리가 오시지! 할머니? 할머니 어디 혜자? 영수는 혜자가 방송에서 한 말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들 이딴 잉여인간 방송이나 보고 있지? 어느 순간 나처럼 된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 사탕수도 쏘지 마. 쏘지 마. 그런 돈 있으면 너희들 엄마 음료수라도 사다 드려. 그리고 영수는 혜자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그녀가 같이 방송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것 봐. 너 은근히 방송 체질인가 봐. 이건 뭐냐? 아 저거? 김영수 프로젝트 사주기 프로젝트 축구 보려고. 이거 지워. 하지만 혜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아 재밌지, 엄청 재밌잖아. 난 내가 웃기냐? 오빠도 오빠가 바본 건 알잖아. 알지. 근데 누가 우리 동네 제일 사람 많은 데서 김영수 바보다 그러고 다녀. 또?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가 나한테 방송하자 그러는 건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뭔가 이상하지만 타당한 예를 들어 그렇게 여기저기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는 건 싫다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혜자. 그리고 혜자는 계란 장수로 인해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맞으시죠? 계란 최 대표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이번 분기 주제가 이 어머니의 손맛인데 젊은 여직원한테 녹음을 시켰더니 영 느낌이 안 살아서요. 섭섭지 않게 살해할게요. 체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가시죠. 마트 녹음에 참여하게 되는 혜자.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마음껏 쇼핑을 즐기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샤넬 할머니를 보게 되죠. 어르신은 날씬하니까 스몰?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뭘로 보고? 혜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고 요새는 왜 안 나와요? 어떤 데인가 보려고 간 거예요. 오늘 샤넬인가 게넬인가도 안 나오고. 그녀가 홍보관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 뒤 어서 오세요. 편자리 앉으세요. 친구 현주의 부모님 가게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치는 혜자. 물 좀 드릴까요? 아니면 짬뽕 국물도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됐다니까요. 예민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 핸드폰. 줘봐, 내가 갖다 줄게. 혜자는 샤넬 할머니를 따라갑니다. 아니, 웬 모텔? 어째서인지 모텔로 들어서는 샤넬 할머니. 203호 할머니 찾아오셨어요? 203, 예쁘장한 할머니. 예, 그 프라 할머니. 그 남편이랑 그 프라하로 신혼여행을 갔었다고 그랬나? 그녀는 1년째 장기 투숙 중이었는데요. 아이고, 저기요. 이거 중국집에 놓고 가셔서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안돼. 프로젝터! 마트에서 번 돈으로 영수에게 프로젝터를 선물합니다. 생각보다 선명하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며 나 좀 도와줘. 칼칼칼! 와드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혜자. 뭐예요? 잠깐이면 돼요. 그녀가 그리워하던 프라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혜자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샤넬 할머니. 남편 주고 하나 있는 아들 미국 가고 나니까 집이 너무 썰렁해서 그래서 하루만 여기서 자야지 하던 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이런 얘기 희선 씨랑 이 팀장한테밖에 안 한 건데. 준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됐는데 아버지 일까지. 아버지 일이요? 혜자는 홍보관의 다른 할아버지를 통해 준하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불쌍해요. 할머니 지키겠다고 자기까지 했나 보던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뻔뻔하게 집에 찾아와 밥을 얻어먹으며 돈을 요구하는 아버지를 보고 참지 못했던 준하는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했었습니다. 그 길로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기는 무고죄로 고소당하고. 혜자는 그제야 그런 준하의 사정을 알게 되죠. 한편 샤넬 할머니를 찾아간 준하. 여기 매번 부탁해서 미안해. 그때 따로 용돈도 주고받고 하시는구나. 실적을 올리는 준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홍보관 직원이 나타납니다. 현장 들키니까 내 빼는 거 봐라 이거.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혜자도 준하를 찾아오고 어르신들 조심하세요. 이놈 사기꾼이에요. 요새도 법은 들락날락하지 않나? 그쪽은 얼마나 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얘기해봐야 내가 들어줄게. 지혜비 때리고 할머니 잡아먹은 저런 패를 새끼랑은 안 놀아요. 아유, 어머. 하지마. 그렇게 준하의 어둡고 깊은 곳을 보게 되는 혜자. 기자도 그만두고. 그런 일 없었어도 제가 기자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이런 놈이면요. 준하는 자신도 아버지 같은 사람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야, 할머니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세요? 손녀한테도 전해주세요. 네가 아는 이준아 죽었다고. 이미 마음이 해질 만큼 상처 입은 준하. 딱 한 번만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놓을 수 있다면 제발 딱 한 번만. 혜자는 그런 준하가 지금의 지옥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날. 혜자야. 네. 나 커피 한 잔. 네. 그런데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아직 젊은데 벌써 깜빡깜빡 하는겨? 혜자는 25살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진짜 기도가 들어오는가 진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딸! 아버지 또한 다리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돌아와 있었죠. 그 다음 혜자는 준하를 봐야 했습니다. 저기 금방 가니까 네가 아이고 야 준아야. 준하의 집에는 아버지가 와 있었고
준하가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하려는 순간 그러지 마. 혜자가 나타납니다. 두고두고 팔 거잖아. 혜자는 그렇게 그의 현재를 과거에서 돌려놓습니다. 난 진짜 바다 건너 제주도 빼곤 안 살아본 곳이 없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곳이란 생각밖엔 못해서 그 동네에 정을 붙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도 여기 봄 되면 꽤 괜찮아. 꽃도 많이 피고, 예뻐. 그럼 같이 보자. 봄 같이 보자고. 그토록 원했던 간질간질한 감정이 둘 사이에 흐르기 시작하고 조심해서 가. 내일 봐. 둘은 데이트까지 하게 됩니다. 나한테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어? 너 꼭 기자 된다고 약속해 줘. 두려웠던 그때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을 하는 혜자. 나는 이 말대로 꼭 기자 될 테니까 그리고 준하도 내 여자친구 돼줘. 이유는 묻지 말고. 혜자에게 향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혜자의 몸 상태가 이상해지고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직감하는 혜자. 나 한 번만 안아봐도 돼? 내가 돌아가도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혜자는 다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린 혜자는 7대3이다. 영수의 방송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꿈은 혜자에게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전 커버도 했어요. 샤넬 할머니를 데리고 홍보관에도 나가죠. 이리 와 봐요. 저쪽으로 가면은 꽃이 진짜 너무 예뻐. 그때 한 할아버지를 발견하는 혜자. 턱받이만 고쳐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런데 못 고쳐요 이거.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던 당시 버렸던 시계를 차고 있는 할아버지.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장 났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내 시계가 아닌 건가? 하지만 그럼에도 시계를 확인해야만 했죠. 오늘은 날씨가 꽤 따뜻하네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혜자. 당근 이렇게 자꾸 써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이 시계 할아버지 거 아니죠? 하지만 할아버지 거 아니죠? 이거 제 거죠? 그는 어째서인지 혜자의 말에 무언가 두려워하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 나이에 안 보이면 하나밖에 더 있나 뭐. 게다가 다음 날부터 홍보관에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그 휠체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이 그 나이 땐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혜자는 할아버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굴다리 들어가기 직전이든가 그 앞이든가 해서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그러던 도중 고맙습니다. 시계를 하고 있는 다른 남자와 마주치는 혜자. 맞아, 그 할아버지. 분명 그 할아버지였는데요. 시계. 그래, 시계를 돌린 거야. 역시 시간을 돌린 거야. 그래서 늙은 거야, 나처럼. 그 얘긴 할아버지만 찾아서 내 시계를 돌려받으면 기회가 있어. 다시 돌릴 수 있어. 혜자는 그가 과거로 시간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돌려받을 거야. 원래 내 시계였으니까. 다음 날 다시 홍보관에 나온 할아버지. 그래, 내 시계만 되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혜자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그런데 왜요? 뭐 불편하세요? 준하의 얼굴을 보고 크게 놀라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아는 사이세요? 준하는 혜자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묻는데요. 불쌍해. 내가. 그리고 너도. 기다려.
내가 도와줄 거야. 아니, 혜자가 도와줄 거야. 준하에게 아니 전 됐으니까. 돌릴 수 있어. 자신이 돌아올 것이라 말하는 혜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 진짠데? 온대요 혜자가? 언제요? 혜자는 어떻게든 시계를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시계를 뺏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내 저지당하고 저게 왜 할머니 시계예요? 내가 아니까. 혜자는 시계를 향한 집착이 커져만 갑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우시면은 제가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 내 시계로. 준하도 그런 혜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고 이제 효도원 안 나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장이 그러래? 제 생각도 그래요. 그녀가 이곳에서 떨어져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만 쫓아고 그런 줄 알아? 저 안 도와주셔도 돼요 할머니. 되돌려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어. 시계 없이는. 하지만 혜자는 자신을 위해서도 준하를 위해서도 포기하기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혜자는 아버지가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닌 의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핑계 아니었어? 분명 사고를 되돌려서 늙어진 혜자인데 이 상황은 이상합니다.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등가 교환의 법칙이란 게 있어. 하지만 혜자는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나는 안다. 내가 시계를 돌려 다시 젊어진다면, 그래서 또 세상의 뺄셈으로 뭔가가 희생되어야만 한다면 나는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걸. 시간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든 대가를 요구한다 생각해서 아이고 우리 허리 부러진 장남은 밥을 또 방에다 대령해야겠네. 내가 갖다 줬어요. 어서 드셔. 무슨 기분 좋은 꿈이라도 꿨어? 꿈꿨지. 잠깐이었지만. 시계에 대한 미련을 버려가기 시작합니다. 있네. 무겁게 이 정도는 들어야지. 한결 나아진 기분으로 어머니와 장도 보러 가죠. 딸이랑 같이 다니시고 보기 좋으네. 언니, 네. 며느리지 무슨. 맞아요, 맞아. 우리 며느리 갱년기에 뭐가 좋아? 한약재 같은 거 막 다려 먹으면 좋아요. 이전에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를 며느리라 말하며 우리 하수 몽땅 사자. 내가 그 정도 괜찮아. 어머니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시계를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할아버진 젊음하고 뭘 맞바꾸신 거예요? 시계 안에 들어있는 질문을 합니다. 시간을 돌려서 뭘 바꾸고 싶으셨어요? 이미 잃어버린 건강? 못다 잃은 아련한 사랑? 뭐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를 바라요. 이미 아시겠지만 모든 일은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니까요. 그 시계는 포기야? 시계도 홍보한데 딸. 이제 더 이상 미련 안 둘래. 할머니로서 자신의 모습 또한 받아들이려는 혜자. 뭐, 하지만 혜자가 돌아온다고 말했던 준하에게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아직 그대로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된 샤넬 할머니와 쇼핑도 하는 혜자. 이거 김 여사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딱 맞다. 마치 몸에 대고 바느질한 것처럼. 딱 맞는 옷도 고르지만 이것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아직 준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준하.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혹시나 기대했을지도 모르잖아. 혜자는 준하에게 그때의 말을 다시 꺼내려 합니다. 못 온대. 혜자가 미안하대. 자신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아마 평생 못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25살의 모습으로 영영 못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못 지켜 미안하다고 전해주래. 힘겨운 말을 꺼내는 혜자. 혹시 기다렸어? 준하는 아닌 척했지만
아유, 둘이 참 잘 어울려. 응? 손목에 스냅이 여기서 타닥 파! 힘겨운 생활 속 웃음이 되어주었던 혜자를 기다렸습니다. 아니요, 잘 됐다고 전해주세요. 앞으로 나 거기 더 못 갈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렇게 진심을 말하지 못한 채 이별을 겪죠. 다음 날 혜자는 정리를 위해 홍보관에 옵니다. 같은 시각 지난번 자신을 보고 놀랐던 할아버지가 생각나 그에게 다가가는 준하. 할아버지 식사하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준하를 보면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혼자 침도 제대로 못 닦는 양반이 무슨 기운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혹시 여기 그만 다니게? 그리고 준하 또한 그만 다니라면서요, 할머니가. 이제 이곳을 정리하고 떠나려 하죠. 이제 할머니도 제 걱정 그만하시고 재밌게 지내세요. 그날 밤 미용실을 찾아오는 샤넬 할머니. 기왕이면 아들한테 젊게 보이려고요. 아들이요? 아들이 온대요? 내가 가야죠, 미국으로. 그녀는 아들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매주 아들이 편지 보내요. 아직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걸 모른 채 말이죠. 샤넬 할머니가 아들 만나러 미국에 가겠대. 이 사실을 준하에게도 전하는데요. 나 아들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서 이걸로 LA 가는 비행기표 좀 끊어줬으면 해서. 혜자가 말했던 대로 샤넬 할머니는 아들을 보러 가려 하고 잠깐 다른 데 가서 얘기 좀 하실까요? 준하는 이제 사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드님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녀에게 자신이 한 일을 솔직하게 말하는 준하. 다음 날부터 샤넬 할머니는요? 샤넬 할머니는 홍보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5시경 용천강 하구에서 7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동네 주민에 의해 발견돼 그녀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한국을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준하. 그때 이준하 씨죠? 경찰입니다. 형사들이 샤넬 할머니의 일로 그를 찾아오고 돌아가셨다고요? 준하도 그렇게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홍보관이 그런데 맞죠? 노인들한테 가짜 건강식품 같은 거 팔고. 예. 그리고 혜자 또한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그제 새벽 용천강 하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79살의 최모 씨가 그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작업동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샤넬 할머니 소식을 듣게 되죠. 내가 머리 해줬어. 아들 만나러 간다고 해서 그거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넣었어야 했는데. 이 상황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은 혜자. 게다가 이 사건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꼬입니다. 자살이 유력시됐던 용천강 70대 노인 변사 사건에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하며 타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한 달 전 생명보험을 들었고 준하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살인을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 상황은 이거 하나 쓰는데 하루 종일 걸렸네. 홍보관 노인들에게 보험을 들라고 말하며 근데 이거 왜 수혜자란이 빈칸이에요? 이거 깜빡했네. 다른 이들 몰래 수령자를 자신으로 해두고 있던 홍보관 직원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준하 걔 때문에 우리 애자 굶어 죽겠네. 너 준하 걔 구속된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혜자 또한 이 상황을 알게 되고 담당 형사님만 뵙고 가게 해주세요. 경찰서로 찾아가지만 그럼 준하만 괜찮은지 보고 가게 해주세요. 준하를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잡다 밤새 괴롭히고 저희들 원하는 대답 안 나오면 때리고. 요새 누가 그렇게 수사를 해요? 그때 홍보관에서 준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그를 보호하고 응원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노인분들한테 잘하긴 했나 봐요. 그리고 항상 이들을 진심으로 대했던 준하는 편지? 무슨 편지? 곧 누명이 풀리게 되죠. 따뜻한 사람 이준하에게 준하에게 편지를 남겼던 샤넬 할머니. 미안해요. 얼마 전 용석이구나. 그녀는 아들의 친구와 연락이 닿았었고 너 아직 수홍이랑 연락하니? 저기 어머니, 수홍이 한국에 있어요. 그가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아가 엄마. 그와 마주했죠. 유빈아, 들어가. 아빠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죄송해요.
연락 못해서. 오죽 힘들었겠어. 그래도 유빈이는 널 닮아. 들어가 봐야겠어요. 지율이도 보고 싶고 유빈이도. 애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지만 그녀를 냉대했던 아들. 건강하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삶에 남은 빛과 다름없던 아들을 보고 왔던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죠.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만난다면은 그때는 내가 꼭 이준아 씨 엄마로 태어날게요. 여기서 이름을 처음 보네요. 최화영. 혜자도 죽은 화영과 마주합니다. 허무하지? 사는 게 별게 아닌가 봐. 난 말이야, 내가 애틋해. 그리고 준하에게 너도 네가 네 인생이 애틋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달라는 말을 하죠. 장례가 끝난 후 준하와 이야기를 나누는 혜자. 어딜 가려고 했던 거였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횡단 열차 타고 오로라 보러 가려고 했어요. 혜자가 밉지 않아? 혜자는 준하의 진심을 물어봅니다. 그리워하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받은 게 많아요, 혜자한테.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준하 또한 처음으로 혜자에 대한 진심을 이야기하죠. 내 인생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울어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혜자는 그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죠. 평생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품지 못해서 괴로웠어요. 나도 못 끌어안은 나를 끌어안고 울어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로라 보러 왜 안 가? 나 대신 내 목까지 보고 와야지. 어? 가면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겠네요. 혜자 생각 많이 해줘. 25 우리 혜자. 하지만 고생을 좀 했나 보네. 어? 떠나려는 준하에게는 다른 시련이 닥쳐옵니다. 샤넬 할머니. 그리고 그 양반이 제일 아끼는 게 너잖아. 맞지? 샤넬 할머니의 이름으로 희원이 가입했던 보험에 그런 놈이 샤넬 할머니 꼬드겨서 보험금 수령인을 떡하니 지 이름으로 해놨다. 수령자가 준하로 되어 있던 것이었죠. 못하냐? 어? 너 비행기 못 탈 것 같은데. 희원은 돈을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혜자는 과연 앞으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눈이 부시게 9회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진 혜자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선택 후 늙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스토리, 특히 할머니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든 김혜자 배우의 사실상 25세를 표현하는 연기가 인상 깊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드라마이죠. 리뷰를 감상하시면서 몇 가지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은 드라마의 큰 반전 요소로 돌아옵니다. 조금씩 보였던 떡밥들과 앞으로의 일이 어떠한 방향으로 풀릴지 많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은 수작 눈이 부시게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직접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